최근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대전 교제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사건 발생 2주 만에 공개된 이번 결과에서는 이 피의자가 범행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신소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경찰 조사에서 살펴보니까 범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더라고요. 이번 경찰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수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계획된 그런 살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무려 3, 4개월 전부터 이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범행까지 가게 된 계기에는 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이제 빌린 이 오토바이 비용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왜곡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 당일을 좀 살펴보자면 이미 이제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유인을 했었고요. 이미 범행 전날에는 이동 경로까지 계획을 했고 흉기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범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는 이 장례식장까지 가서 이 피해자가 죽었는지 사망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치밀하게 확인한 정황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미 피해자가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극을 막지를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4차례에 걸쳐서 이미 작년 11월부터 112 신고가 있었고요. 6월에는 이 피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도 이 폭행을 행사할 만큼 그런 심각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스마트워치나 그 안전 조치를 이제 권유를 했지만 이 피해자는 이제 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는 이제 처벌 불원서까지도 제출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 교제폭력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평소에는 괜찮다, 술을 먹었을 때 잠깐 실수한 거다라는 식으로 좀 가해자를 이제 두둔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제폭력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제폭력의 경우에는 이 친밀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복합적인 심리 상태에 놓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 장기간 가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최근 이 교제 폭력과 같은 이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법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제폭력과 관련된 개별법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거나 가정폭력특별법에 의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배경 상황도 좀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는 사실 디지털 환경이 확산이 되면서 이 상대방을 상시적으로 이제 감시할 수 있고요. 연락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 전반에는 이 연인 간의 다툼과 싸움에 대해서 그냥 사랑 싸움이다라는 식으로 별거 아닌 사건으로 좀 치부되고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경찰청이 교제 살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 그동안도 여러 이 재발 방지과 관련한 대안들이 내놓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이런 대안들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경찰청 대책을 좀 살펴보면 이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존에는 이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사실 안전 장치라거나 제도들이 사실 중단이 됐었어야 해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좀 살펴보면 설사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 직권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끔 명시한 점에서는 현장 경찰관이라거나 수사관에게 명확한 수사 방향성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좀 실질적으로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좀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라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이 피해자는 이 친밀한 연인 간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해자로 하여금 장기간 지배 상태와 그리고 심리적인 통제 상태에 놓여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거나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앞서서 반드시 냉각기라는 좀 기간을 가질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또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히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좀 심리 치료나 그리고 분노 조절 그런 장애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강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앞서 여러 사건에서 좀 논의가 되었던 사법 입원제라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피해자 위주의 지원이 많았다면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